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제주도로 온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제가 이혼을 마음먹은 것은 남편의 폭력성을 보게 된 후였어요. 남편은 졸업 이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한 회사원으로 조깅 동호회를 통해 만난 사람이었죠. 저는 원래 운동이면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인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아침 달리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혼자 달리는 게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들었던 아침 달리기 모임에서 만난 남편은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반드시 5km씩 뛰고 출근하던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에서 호감이 시작되었죠. 입사 이후 한 번도 이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직종의 사위감을 원하셨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이유로 그다지 환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의 만남 끝에 마찬가지로 믿음직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허락하셨죠. 그렇게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던 중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퇴사 선언을 한 거예요. 나 다른 일 좀 해볼까 하는데, 다른 일? 무슨 일? 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성철이랑 나중에 미천이 모이면 하자고 했던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나도 회사 생활 할 만큼 했고 일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걸 보니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난 당신이 사업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때는 그냥 막연한 꿈이었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해볼까 싶은 마음이 한번 드니까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일도 힘들고 자꾸 지치는 것 같아. 글쎄, 당신이 사업을 좀 알면 모를까. 내내 회사 생활만 하던 사람이라 난 좀 안 내켜. 그리고 우리 준원이 머자나 초등학교 입학할 텐데 그때 되면 돈 들 것도 많잖아.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김 빠지게. 솔직히 그렇게 말해서 김 빠질 일이면 그냥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기세로 밀어붙여도 모자랄 일이 사업인데, 나는 우리 준원이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자랐으면 좋겠단 말이야. 어차피 당신이 충분히 벌기도 하는데 뭐가 걱정인데? 솔직한 말로 잘 아끼고 살면 당신 혼자 벌어도 애 하나 키우는 거 문제 없잖아. 사업이라는 게 처음 몇 년은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 알아. 당신이 몇 년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꼭 성공해 당신이랑 우리 준원이 차고 넘치게 살게 해줄게. 전부터 그런 낌새라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느닷없는 사업 이야기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싫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고요. 남편은 저 하나 벌어서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거야 제가 일에 100% 매달려 있을 때 이야기죠. 지금도 애 아프다고 하면 일하다 동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어린이집으로 뛰어가는 것도 저고 아이 하원 시간 맞춰 퇴근해 봉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하는 일도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도 적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업까지 시작하면 그 핑계로 얼마나 가정을 등한시할까 싶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살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성실함과 꾸준함에서 느껴지던 믿음직함은 온데간데 없어 원래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나 허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는데 쌍수 들고 환영하는 아내가 어디겠어요.
그 문제로 며칠 냉전 아닌 냉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성민이 회사 그만둔다며? 잘 생각했다. 내가 너 반대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었는데 허락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네? 성민 씨가 그래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준원이한테 들어갈 돈도 많을 시기인데 섣불리 회사 그만두기 쉽지 않아요, 어머니. 어? 성민이 말은 그게 아니던데. 성철이 통해 이미 사무실도 구했대고. 지훈아, 그러지 말고 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좀 둬라. 여자가 박간이라는 남자 믿어주는 것만큼 남자 마음 든든하게 채우는 것도 없어. 어머니, 저도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 시작한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들어보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욱 못 믿었고요. 성민이는 그걸로 떼돈 벌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잘만 하면 한 달에 억대를 벌 수 있는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남들도 다 그렇게 벌고 살죠, 어머니. 어머니라도 좀 성민 씨 말려주세요. 게다가 사업하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서 퇴직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대출도 받을 생각이라 저는 더 불안하고요. 남자가 사업하는데 그럼 돈 없이 시작해? 원래 사업하면 빚부터 시작한다더라. 그러지 말고 일단 성민이가 하잔 대로 해봐. 나는 그동안 우리 성민이 키우면서 성민이가 하란 대로 내버려둬서 후회한 적 한 번도 없다. 시어머니께서 가세에서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하게 하라고 떠미는데 너무 답답했죠. 신혼집 구할 때도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도 택도 없어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친정에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의로 대출이 없어 저렇게 쉽게 생각하나 해서 탐탁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돈 자기가 까먹어가며 해보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무슨 대출인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작심한 듯 그러더라고요. 내일 사직서 낼 생각이야. 여보!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 당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망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래서 퇴직금 다 쓰고 거기다 정말 대출까지 받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대출 받을 일은 없어. 돈 구했거든. 무슨 수로? 성철 씨가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장인 어른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 뭐? 당신 우리 집에 갔었어? 그런 일을 나한테 허락도 없이 했단 말이야? 당신한테 말해봤자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뻔한데 뭐하러 말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든 내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 이게 지금 편들고 말고의 문제야? 우리 집에 그렇게 큰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하네. 아, 이 집도 우리 아빠가 도와준 거 잊었어? 당신 그때 차차 갚아 나가겠다고 해놓고 갚은 적도 없잖아. 이번 일 잘 되면 장인 어른한테 제대로 갚을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 여보!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의 말에 돈을 구했다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더 능력 있는 사위 데려왔으면 했던 부모님을 설득해 한 결혼이었어요. 결혼에 이것저것 챙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집도 모자라 남편 사업 자금까지 손 벌렸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죠.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하니 아버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직장 그렇게 오래 다니는 일 보통 아니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한서방 그 끈기에 허락한 결혼 아니냐. 그만한 끈기가 있으면 뭘 하든 결국 해내긴 할 거다. 그러니 일단 믿고 맡겨줘. 힘든 일 있으면 얼마간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발자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 건 온라인 사업이었는데 처음엔 사무실까지 얻어 사람을 고용해 의욕적으로 나서더니 뜻대로 되지 않는지 1년도 안 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더라고요. 집에 생활비며 한 푼 가져다 준 돈도 없었고요. 100번 양보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고 집에 돈 못 가져오는 것까지도 봐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냄새 풍기며 집에 들어와 거실에 드러누워 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자는 사람 깨워 씻고 자라고 하면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다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것도 싫고요. 잘 되고 있냐 물으면 닥달하는 와이프가 될까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니 대체 뭐라는 건가 싶어 답답하더라고요. 또 술이야? 술 못 마시면 집에 못 들어오는 병이라도 생겼어? 말을 왜? 아니, 그렇게 하냐, 어? 아, 진짜. 들어가라, 들어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술에 절은 당신한테 말을 건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당신 나 무시하지? 나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그 눈빛, 표정. 아이, 진짜 맘에 안 들어? 술에 취해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똑바로 서지도 못하더라고요. 취한 사람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랴 싶어 그날은 아이 방에서 자야겠다고 돌아서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제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가더니 맞은편 화장실 문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아! 뭐야? 그건 식탁 위에 놓인 머그컵이었어요. 문에 부딪혀 여기저기 파편이 흩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문에도 커다란 흠집이 났더라고요. 저는 설마 뒤에서 컵을 던진 건가, 그것도 내 뒤통수를 향해 던진 게 맞나 싶어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누가 무시하래? 누가 나를 무시하랬어? 누가 무시했다 그래? 무시 안 했다고? 지금 나 쳐다보는 그 표정, 그게 무시하는 거야. 야, 내가 돈 안 가져다 준다고 가장이 가장처럼 보이지도 않지? 내가 네 돈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해.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지? 저는 그 순간 직접적으로 남편을 상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바로 아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라고 난동을 피웠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경찰에 연락하게 된 겁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문 열라 난동을 부리는 사이 경찰이 왔고 남편은 경찰을 불렀다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단 저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친정에 가자니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 고민 끝에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전화와 문자로 휴대전화에 불이 나더라고요. 이제 술이 깼나 싶어 받았더니 다 죽어가는 소리로 울먹이는 겁니다. 지훈아, 미안해. 당신 어제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기억나?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경찰이 왔던 건 기억나고 거실에 컵 깨진 거 하며 화장실 문. 아이, 지훈아, 미안해.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술에 취해 그런 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미친놈이야, 진짜 내가. 어?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착잡하더라고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폭력성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술에 취했다고 다 사람 패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나가지도 않고 집을 깨끗이 치워놨더라고요. 아이는 어제 일로 남편에게 잔뜩 겁을 먹은 상황이었고 저는 일단 아이를 방에 데려다 놓고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결혼 전엔 남편이 폭력성을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5년 산 정이 있어 그런지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정, 그깟 정이 늘 문제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똥을 끊죠. 은근슬쩍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니 시간이 갈수록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처음처럼 심한 건 아니었지만 집기를 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술에 취하면 자기 제어를 전혀 못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말짱했을 때 저도 초강수를 둔 거예요. 사업 정리해. 그리고 다시 회사 들어가. 당신 경력이면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회사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와서 어떻게 정리를 해. 여기저기 물려있는 돈도 많고 내줄 것도 많은데 조금만 더 하면 돼. 6개월, 아니 3개월만 더 지켜보면. 여보, 제발.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용기야. 돈이 필요하면 가진 거 정리해서 빚부터 갚고 다시 시작해보자. 큰돈 바라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어? 지훈아, 너는 진짜 몰라서 그래. 원래 이 바닥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면 당신도 초조해하지 말고 견뎌야지. 당신은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당신 사업가 체질이 아닌 거지. 아이,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조금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아빠가 우리한테 내준 돈이 얼만 줄 알고 하는 소리야? 막말로 장인어른 그 돈 안 받는다고 망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참에 잘 사는 처가 덕 좀 보는 거지. 왜 당신은 매번 그렇게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래? 당신 은행에서 빌린 돈은 빚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은 빚이란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부모니까 자식이면 그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갚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체 언제? 왜 계속 갖다 쓰기만 하고 갚질 못하는 건데? 아이, 진짜? 결국 남편은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얼굴만 봐도 화딱지가 나는데 안 보이니 차라리 속은 편하더라고요. 처가가 돈 좀 있다고 빌려다 쓸 생각을 쉽게 하는 꼴을 보니 얼마나 속이 끓던지요. 그 뒤로는 지옥의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접게 하려는 저에게 앙심을 품었는지 저를 열받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굴었어요. 집에 와서 빨랫감을 아무렇게나 던져 놓는다거나 밥을 지저분하게 먹고 그대로 그릇을 말리고 나가는 유치한 짓은 차라리 헛웃음이라도 나왔죠. 술에 진탕취에 들어와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 날에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판사판 저도 지지 않고 술에 취한 남편을 상대로 마구 소리 지르며 싸워댔고 이웃집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막장이 따로 없었죠. 그러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충격을 받게 된 일이 생긴 겁니다. 일하다 아이 어린이집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간 길이었어요. 원장님께서 저를 상담실로 부르시더니 조심스레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네? 왜 그러세요? 최근 준원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요. 오늘도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노는데 혼자 구석에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손톱이 엉망이던데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다 뜯겨 엉망이 된 아이의 손톱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준원이가 크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화들짝 놀라면서요. 제가 단연간 많은 아이를 만나오면서 얻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경우
대개 집에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건 직접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왜 사과를 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만 나를 세우고 있다 보니 아이 마음이 어떻게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손톱 물어뜯는 모습이야 몇 번이고 봤는데 그땐 그냥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돼선 아이 마음도 몰라주고 방치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 길로 원장님의 추천을 받은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고 아이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부부가 안방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동안 아이는 진짜 전쟁터에 내던져진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평소엔 잘 사주지 않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가고 싶다는 키즈 카페에서 한참 시간을 보낸 뒤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를 보다가 이혼 서류를 뽑아 작성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짐을 쌌어요. 돈이 들어가도 제 돈이 더 들어간 제 집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 짐을 챙겨 잠든 아이를 깨워 나가려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생각보다 빨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뭐야? 비켜. 야, 송지훈. 우리 할 만큼 했잖아. 그만하자 이제. 뭐야? 이건 또 이혼? 너 나랑 이혼하게? 나 지쳤어. 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집에 오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어? 사랑?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어? 잔말 말고 가방 내려놔. 싫어. 비켜. 내려놓으라고. 남편은 제 팔을 붙들고 거세게 거실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그 바람에 뒤로 밀려 크게 넘어졌고 저는 앉은 채로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때리려는 듯 허공으로 손을 치켜들더라고요.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핸드폰을 들었죠. 왜? 뭐 나 찍게? 찍으려고? 손대기만 해? 다 찍을 거야? 뭐? 어이가 없네. 찍어. 어디 한번 찍어봐. 너 찍을 때는 멀쩡한 척하면 되거든? 해봐. 당신, 왜 거기 누워있어? 얼른 일어나. 내가 손잡아줄까? 남편은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빈정거리며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는 사람 좋은 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와 표정 하나하나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손끝도 닿기 싫었습니다. 넘어진 당신 일으켜주려고 하는데 매정하게 왜 이래? 가증스러워. 말 좀 예쁘게 해라. 맨날 그렇게 나쁜 말만 하면 애가 뭘 배우겠어. 의도적으로 제 휴대전화에 대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요. 싫다는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더니 카메라를 끄고는 멀리 내던져 버렸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혼이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이러는 것도 폭력이고 잘못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폭력 쓰고 있는 거라고. 그거 몰라? 내가 너 때렸어? 내가 너 언제 때렸냐고. 진짜 한번 맞아볼래? 남편은 다시 손을 치켜들고 저를 위협했고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남편은 간신히 화를 참는다는 듯이
저를 대신해 옆에 있는 집안 집기를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분 지났을까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카메라 어플을 켜기 전에 바로 경찰에 전화를 먼저 걸어놨었거든요. 이전에도 출동 기록이 있다 보니 경찰관 분들께서 정황만으로도 출동해 주신 거죠.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노려보다가 다행히 순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뭘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 혼자 쇼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어디 맞은 데 있나? 지금 거실 난장판으로 만든 거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이것도 다 폭력입니다. 사람 때린 걸로만 폭력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아실 만큼 아시는 분이 번번이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방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랑 같이 이 집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가긴 어딜 가? 제발 도와주세요.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분과 거리를 좀 유지해 주세요. 제가 뭘 했습니까? 그냥 좀 화가 나서 좀 그런 건데. 야, 갈 거면 너 혼자 나가? 내 아들을 왜 데리고 가? 야! 저는 또 그렇게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품에 안겨 손톱을 물어뜯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부모님을 붙들고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두 분은 그야말로 경악하셨죠. 다음 날 아버지는 그 길로 아는 법무법인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는데 내내 연락이 없다가 소송장을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이라도 내놓고 가. 이 집이라도 내 명의로 놓고 가라고. 기가 막힌다 진짜.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 남편이 진명의를 주장하자 아버지께서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고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로 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입증되어 양육권은 물론이거니와 적금금지 신청까지 받아냈어요. 든든한 친정이라도 있어 다행이었지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한순간에 저렇게 딴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도맡아 해결해 주시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냈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찾아온 남편이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비켜. 당신 지금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신고감이야. 지훈아,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너 말대로 이제 다시는 사업하겠다는 말 안 할게. 취직하고 예전처럼 성실한 가장 노릇하겠다고 약속해. 어? 비켜. 이미 늦었어. 지훈아, 제발, 제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신뢰를 얻긴 어려워도 잃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살면서 남편이라고 준 기회는 또 얼마나 많나요. 원래 많이 참는 쪽이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게 맞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아주고 끝내 눈꽃만큼의 미련도 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후 2년을 친정에 얹혀 살면서 그저 아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친정 도움이 있어 살만했고 저도 저지만 아들도 손톱 물어뜯는 증세 같은 불안증이 사라지고 많이 안정되었죠. 제 인생의 시련은 남편과 헤어지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우리 가족은 작별 인사도 주고받지 못한 급작스러운 이별에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장례식장에 부르지도 않은 전 남편이 온 거예요. 지훈아, 여긴 웬일이야? 와야지. 장인어른인데. 뭐하러? 아빠한테 당신 반가운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이따가 가. 솔직히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2년 전과 다르게 살도 많이 야윈 것 같았지만 전 남편한테 동정심을 느낄 여유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빠 장례식에 와준 사람이니 그 정도 대꾸는 해준 것이죠. 그러고 자리를 뜨려는데 전 남편이 붙잡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안 돼? 바빠. 조문객들 맞이해야 하고. 그래도 조금만. 우리 2년 만이잖아. 2년 만이고 20년 만이고 당신이랑 얼굴 맞대고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와준 건 고마운데 솔직히 반가운 얼굴은 아니라 마음이 편치는 않다. 당신 아니어도 지금 나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밥 먹었으면 그냥 가. 전화번호 바꾼 것 같던데. 바꿨어. 아직도 내가 용서가 안 돼?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당신한테 남은 감정 하나도 없는데 상관없는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게 싫어서 그래. 일어나 볼게. 그날 전 남편은 혼자 그렇게 자리를 지키다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쌩하고 자리를 비운 다음에 엄마가 잠시 머물러 주긴 했어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라면서요. 저도 그 마음이 뭔지는 아는데 전 남편의 행동이 마냥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았죠. 성민이 얼굴이 많이 안 됐더라. 알게 뭐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전처 가족일에 나서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다지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 같지 않아서 좀 그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재결합이라도 하잘까봐 그래? 그냥 안 내켜. 기분 나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어. 이제 그만 그 원망 놔줘. 너도 괴로워. 원망도 뭣도 없어.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지. 보면 그때 일 생각나고 안 그래도 속 시끄럽고 힘든 상황에 그 사람 얼굴 보니 더 힘들어. 아빠, 그 사람 많이 도운 만큼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아쉽고 슬프고. 이제 와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뭐하나 싶었어요. 전 남편과 제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었고 지나간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죠. 그 후 엄마는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하며 제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여해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증여라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극구 반대했어요. 그냥 다 엄마가 가지고 있어. 나 필요 없다니까. 있어서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나도 가면 결국 너한테 다 돌아갈 일인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가긴 누가 간다고 그래? 필요 없어. 나 돈 필요 없다고. 누가 필요할까 봐 줘? 혹시 나도 갑자기 네 아빠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너 일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가져가. 엄마!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야. 엄마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속상하게 그런 이야기만 하셨어요. 결국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원하지도 않던 건물과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증여받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엄마와 지내면서 정신을 더 바짝 차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잘 붙들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일도 줄이고 되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항상 밖에 나갔고 제가 일을 나갈 때는 일부러 이런저런 일을 부탁해 움직이게 했죠.
아는 엄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리도 잡고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던 그날도 엄마가 친구분을 만나고 오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지훈아, 통화 되니?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엄마, 성민이 만났어. 준원 아빠를? 어디서? 진숙이랑 헤어지는 길에 나오는데 누가 날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거야. 보니까 성민이더라고. 하도 반갑게 인사하길래 나도 인사를 했는데 같이 커피 마시자는 거야. 엄마랑? 그래서 뭐 얼결에 근처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했지. 아이, 뭐하러. 그냥 적당히 둘러대서 보내고 오지. 무슨 얘기를 할 사이라고 마주보고 커피를 마셔? 그게 나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성민이가 좀 이상해 보였어. 이상하다니? 뭐랄까, 딴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자꾸 네가 연락이 안 된다는데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소린가 싶고 이상하게 예전에 너희 연애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연애했을 때라니. 그때 성민이가 우리한테 점수 딴다고 꽃선물 자주 했잖아. 나한테 꼬박꼬박 장모님이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님 하면서 지난번에 받은 수국은 잘 받으셨냐 그러는데 나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수국철도 아닌데다가 너네 결혼하고는 꽃 받은 기억도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래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너네 아빠 안부를 묻는 거야. 아빠 안부? 응.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사케 사서 조만간 들르겠다면서 언제가 좋냐고 묻더라고. 그건 또 무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지훈 아빠 저 세상 간 거 모르냐? 그렇게 물으려다 사람이 하도 이상해 보여서 선뜻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 하고 말았지. 참나 이젠 별.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 나 약속 있어서 어디 들러야 한다고 둘러대고 겨우 나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영 이상해서 집에 가는 길에 너한테 연락하는 거야. 또 무슨 수작 부리려고 그러나 보지. 엄마 신경 쓰지 마. 전 남편이 이상하게 딴 사람처럼 군다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는 건가 싶어 찝찝하기만 했죠. 그렇게라도 제 관심을 얻어 재결합을 노리는 거라면 한참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말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을 만큼 전 남편에 대한 미련도 뭣도 없었으니까요. 그러고 며칠 후 퇴근하면서 학원에서 아이를 하원시키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 웬 망고 박스가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이 지나가다가 아빠가 좋아하던 게 생각나서 샀다며 보냈다더라고요. 분명히 아빠 장례식장으로 조문도 와놓고 아빠 안부를 묻는 거 하며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망고를 반송하고 난 뒤에도 고기며 엄마가 좋아하는 꽃들을 보내더라고요. 그건 전부 전 남편이 연애 시절에 우리 집에 보냈던 물건들이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망고, 제가 좋아하는 고기,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었죠. 되도록 상종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당장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이게 무슨 짓이냐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훈이냐?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그래, 바깥사돈 가셨단 소식은 들었어. 상심이 크겠구나. 네. 근데 준원 아빠랑 통화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바쁜가요? 성민이? 잠깐 자리 비웠다. 근데 지훈아. 네, 말씀하세요. 그게 전 남편 대신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께서는
자꾸 머뭇거리시며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어 기다리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은 말이요.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 도움을 받아야 하지 싶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실은 성민이 그게 사고가 났었어. 사고요? 바깥 사돈 조문하러 나갔다 오는 길에 탄 택시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뒷좌석에 안전벨트 없이 앉아있다가 창에 머리를 좀 부딪혔나 봐. 그땐 별 이상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 뒤로 애가 좀 이상해진 거야. 널 찾질 않나 전 회사에 찾아가질 않나.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글쎄 기억 상실증이라지 뭐냐. 예? 기억 상실증이요? 성민 씨가요?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 병원에선 사고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영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딱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 뒤로 자꾸 너만 찾는데 아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통 듣질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곤란하게 하고 말이야. 저는 전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느닷없이 기억 상실증이라뇨. 게다가 하필 결혼 후 기억만 지웠다고 하니 믿겨야 말이죠. 하지만 근심이 가득한 전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 너머에서 전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지훈이야? 지훈아! 그것도 저도 모르게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밝은 목소리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서 무슨 말을 못하고 듣기만 했다던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더군요. 저도 바보처럼 무슨 일인가 싶어 듣기만 했거든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연락하기로 했었나? 연락하기로 했냐니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뭐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연락하는 사이야? 요즘 왜 그러는데 나한테 뭐 서운한 일 있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보낸 망고랑 고기도 다시 보내고 말을 해줘야 내가 뭘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게 성민 씨, 내가 지금 바빠서 다시 연락할게. 잠깐만 지연아. 연락할 거지? 연락할게. 기다린다. 그렇게 전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있는데 이번엔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지훈아, 내가 부탁이 있다고 했잖아. 네, 어머니. 너도 성민이 상태 보통이 아닌 건 알겠지? 너가 좀 성민이 좀 만나다오. 제가요? 그래도 준원이가 제 자식인데 준원이를 보면 좀 기억나는 게 있지 않겠어? 아이, 글쎄요. 아직은 준원이가 아빠를 찾는 단계도 아니라 섣불리 보여주는 건 좀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준원이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알고 말고. 근데 나도 내 새끼가 저러고 있으니 속이 타서 죽겠다. 저러다 앞으로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까 싶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러지 말고 지훈아, 우리 성민이 좀 도와다오. 그래도 너네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성민이가 계속 저 상태면
너도 곤란할 거고, 응? 그건 어머님 말이 맞았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가 여전히 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선물을 보낼 테고 제게 연락하겠죠. 어떻게든 달라진 현실을 깨우쳐주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제가 나서기로 한 거예요. 아무래도 믿기지 않아 애를 만나게 하기 전에 먼저 만나봤는데 정말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좀 마음이 풀렸어? 일단 카페 갈까? 아니면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연애 때처럼 제 손을 잡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손을 뿌리치고도 남았을 텐데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 일단 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죠. 그랬더니 제가 연애 시절에나 먹었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문해 오고 제가 앉을 때 먼저 가서 의자도 빼주고 다정한 얼굴로 쳐다봐 주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행동과 표정을 보면서 기분이 매우 심란했습니다. 어쩐지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부부가 살았던 세월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괜히 우리가 사랑했던 지난 시절이 떠올라 뭉클하면서도 그땐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다정히 바라봐주며 사랑해줬는데 싶어 우리의 마지막이 생각나 슬펐죠. 그러니 더는 전 남편의 달라진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단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은 결국 화를 부르기도 하니까요.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장단 맞춰주러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성민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어머님한테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했었고, 그리고 헤어졌어. 우리 이렇게 만날 사이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그러더니 지훈이 너까지 왜 그래? 우리가 언제 결혼했고 언제 또 아니 우리가 왜 헤어져? 그건 아무튼 우리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아니야. 어머님이 당신 기억 되찾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나온 거지. 당신이랑 뭐 해보려고 나온 거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산정이 있으니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나온 거긴 한데 솔직히 나도 혼란스러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그렇게 알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지훈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 대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기억과 달리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돌이킬 수 없는. 왜 그래? 내가 고칠게. 그래, 우리가 이혼했다 치자.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나는 기억에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갑자기 결혼했고 헤어졌다고 하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미안해. 이 말 외에 내가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당신 위에 나온 자리 아니고 나 위에서 나온 자리야. 당신 연락 그만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신도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예상했던 것처럼 전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기억은 연애해 좋은 시절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결혼한 기억도 없는데 이혼해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믿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인걸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전 남편을 설득해서 헤어졌는데 역시나 순순히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선물을 보내니 너무 난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까지 보여주게 된 거예요. 아이는 아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좋지 않아서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걸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와 셋이 나가 잠시 보여주는 데에 그쳤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들을 보고도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희 엄마 손을 잡고 다시 사라질 때까지 이름을 불러주거나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저 애가 내 아들이라는 말이야? 너랑 나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준원이라는 이름도 당신이 지어준 거잖아. 지훈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왜 이혼한 거야? 저렇게 예쁜 아이까지 낳고 살았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했는데? 저는 망설이다 그간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사업 때문이라는 것도 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실패 후에도 또 손을 벌리려 했다는 것도요. 그도 모자라 술 문제와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니 버럭 화를 내며 더는 듣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뻔뻔하게 그런 짓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 그리고 당신한테 폭력을 썼다고? 애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도 안 돼. 인정 못해. 우리 소송까지 했어. 법원에서 그 사실이 전부 받아들여졌고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고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유야. 그러니까 성민 씨, 괴롭고 힘들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래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우리 준원이도 마찬가지고. 아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 저는 다시 매정하게 자리를 떠났고 이별을 고했죠. 그러고 몇 주 지났을 거예요. 잠잠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전 시어머니에게 전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우셔서 놀란 마음에 갔더니 전 남편이 많이 야윈 몰골로 누워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애원하셨어요. 며칠 아예 먹지를 못했어. 아무것도 먹으려고 들지도 않고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았어. 지훈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애 좀 살려다오. 일단 애는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응? 저러다 애 죽는다. 살아도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 거야.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좀 도와다오. 준원이 아빤데 쟤 저렇게 둬서 잘못되면 준원이한테도 몹쓸 짓 하는 거야. 결국 저는 거기서 마음이 약해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을 살려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예전 연애할 때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게 결코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지난 시간이 떠올라 서글퍼질 뿐이었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는 일 같은 건 없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보다 행복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유로요. 그렇게 남편과 만나며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듣자 하니 함께 사업을 했던 남편 친구인 성철이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그땐 그건 다 정리해서 줬잖아. 너가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남은 거지. 그때 내가 먼저 정리해서 있는 돈 죄다 인건비로 넘겼잖아. 직원들 퇴사시키라고. 근데 너는 지훈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전에 일하던 회사 동료. 성철 씨 아니고? 무슨 성철이랑 왜? 걔는 지금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일 텐데. 그만 일어날까? 저녁 먹으러 가자. 전 남편은 서둘러 끊는다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정황상 분명 함께 동업했던 사람과 하는 통화 내용이 분명했기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설마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 나가 서둘러 물었죠. 당신 기억이 좀 떠올랐어? 떠오르긴. 그런 이야기 그만하자.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솔직히 기억도 안 나는 과거 떠올리려 할 때마다 좀 괴로워 그래. 그래. 알았어.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싹을 틔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며 보게 되더라고요. 은근슬쩍 결혼 생활 중이었던 일을 꺼내 물었는데 걸려들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넘어왔을 땐 얼렁뚱땅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고 갔습니다. 일부러 한번 자리를 비울 때마다 10분, 15분씩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갔고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전화하는 건 아니라서 건진 건 없었는데 결국 어느 날 제대로 제가 놓은 덫에 걸려들더군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녹음된 음성을 듣는데 그날 전 시어머니와 한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이었죠. 엄마. 이따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지훈이? 좀 풀어진 것 같긴 하던데. 어쩌겠어. 내가 그랬잖아. 얘 냉정한 것 같아도 은근 마음 약해서 그렇게 나오면 결국엔 그렇게 될 거라고. 들키면? 엄마. 나 메소드 연기하는 거 못 봤어? 내가 보통 준비를 한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곧 재결합각 잡힐 것 같으니까. 준원 엄마랑 재결합만 하면 나 다시 전처럼 살 수 있어.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지훈이가 받은 유산도 잘 구슬려서 받아낸 뒤에 다시 일어서 봐야지. 내가 진짜 사업자금 꽁으로 얻어보겠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그럼 성공해야지. 이 짓을 했는데 뭐라도 건져야지. 엄마 끊어. 저기 지훈이 온다. 오랜만에 뒷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듣고도 무슨 내용인가 싶어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10번은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기억 상실증이란 말 같지도 않은 가증스러운 연기를 해가면서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연애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똑같이 행동하려 했던 것들이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 치밀하고 비열해질 수 있나 싶어 무섭기까지 했죠. 그 정도의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니 앞으로 그보다 더한 짓도 할 것 같아 두려웠어요. 저는 바로 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며 상의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믿기지 않는 듯 2번, 3번 묻다가 녹음된 음성을 듣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야?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노리고 너랑 재결합하려고 이 연기를 한 거라고? 세상에, 내가 그랬지? 개수작일 거라고. 끝까지 의심했어야 하는데 그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어.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데 솔직히 더 상대할 가치가 있을까 싶어. 막말로 그래서 내가 돈이라도 뜯겼으면 어떻게든 사기죄로 깜빵이라도 넣겠는데 손해 본 적도 없어서 그럴 수도 없고. 엄마, 어떡하지? 통쾌하게 복수해주고 싶기도 한데 피하는 게 나을까? 지훈아, 나는 성민이가 무섭다.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피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도 그런데 모르겠어. 이대로 무작정 연락을 끊으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올 텐데.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설픈 회피였어요. 제가 전 남편의 기억을 찾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로 둘러대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했죠. 그러면서 연락을 회피하자 예상대로 끈질기게 연락하고 찾아와 들러붙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연기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나 싶던 때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지훈아, 그러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해라. 어? 똑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 그쪽에서 저질 연기로 널 기만했으니 너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 다음 날 아이를 학원에 보내놓고 엄마와 함께 외출하는 길이었는데 마침 집 앞으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나란히 찾아왔더라고요. 다 잡은 물고기가 탈출 구멍을 찾은 것 같아 쫓아왔는지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돈, 아유,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 그러게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요즘 지훈이가 연락이 영 안 된다고 해서요. 지훈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나 이대로 너 못 만나는 거 괴로워 못해. 알잖아. 나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 지훈아. 우리 성민이 기억 돌아올 때까지 돕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그러다 우리 성민이 또 들어누울까 노심초사 아주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 누구신데요? 제 연기가 시작되자 전 시모와 전 남편은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바보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연기는 뭐 자기만 한답니까? 솔직히 엄마랑 그렇게 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만 해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훈아, 왜 그래? 나잖아, 성민이. 엄마. 저는 두 사람을 경계하며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나서서 함께 장단을 맞춰주었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엊그제 욕실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 뒤로 좀 일어네요. 병원에서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다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도 다른 병원에 가보려던 참이에요. 뭐라고요? 아이, 기억을 잃어요? 무슨 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민 어머니는 이해하셔야죠. 성민이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둘 다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성민이 기억상실증인 건 말이 되고 제 딸이 기억상실증인 게 말이 안 되나요? 그런 법이 또 어딨어요? 그건 그렇지만 아니 지훈아 잘 기억해봐. 나 얘 엄마 네 시어머니였잖아. 얘는 네 남편, 어? 저는 마치 겁에 질린 사람처럼 엄마 뒤에 숨어 고개를 내저었고 그러니 두 사람은 답답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지훈아, 너 나 기억하잖아. 내가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너 나 기억하면서 그러는 거 다 알아. 성민아 그만해. 나는 그렇게 무리하게 내 딸 기억 되살릴 생각 없으니까. 성민 어머니도 그만두세요. 이제 우리 애랑 성민이 남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얽혀야 되나요? 안 그래도 성민이 문제로 요즘 애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더 그러나 싶어서 이 상황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잠시만요, 장모님.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머리 좀 다쳤다고 기억상실증이 걸려요. 지훈아, 나랑 이야기 좀 해. 이렇게까지 할 일 아니잖아, 어?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와 매달리겠어요. 저 지훈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결혼한 기억도 이혼한 기억도 없는데 너무하잖아요. 그거야 자네 사정이지. 이미 끝난 일에 지훈이가 언제까지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건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 성민이 너 혼자잖아. 싫다는 애 붙잡고 그러지 말고 이만 가. 사돈. 사돈은 누가 사돈이라고 아까부터 자꾸 사돈 그러세요? 그만 좀 하라는데 왜들 이래 정말? 왜요? 혹시 땀만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땀맘이라뇨? 왜요? 애 아빠 죽고 애한테 떨어진 애 아빠 유산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들러붙는 것 같아서 영 기분 나쁘네요. 유산이라뇨.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인어른 저 사업할 때 그렇게 저 믿어주시고 선뜻 도와주시는 거 아는데 어떻게 또 장인어른 돈을 탐내겠어요? 뭐가 기억이 나긴 나는가 보네. 아, 그걸 알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나는 자꾸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이 들어. 우리 애한테 들러붙고 그러는 게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지훈아, 네 생각은 어떠니? 얘가 널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빠가 남긴 돈 때문이라면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는 저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서. 저는 어리버리한 표정이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절대 너에게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경고를 담아서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불쑥 다가와 싫다는 제 팔을 붙들고는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안 돼, 지훈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죽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너 나 사랑했잖아.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전 남편의 애원도 너 없으면 나 다시는 사업 못한단 말이야 라고 들렸어요. 아마 제가 가진 유산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전부 구상해 놓았겠죠. 거의 다 걸려들었다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마 속이 말이 아닐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 듯한 표정을 하는 두 사람을 두고 엄마와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희의 목적지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 길로 함께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희 모녀는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왔어요.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내놓고 휴직 신청을 하고 제주도로 오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전 남편이 찾아올 수 없는 완벽한 요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라 좋아요.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에 전 남편이 갖고 있던 희망을 짓밟는 일도 잊지 않았죠. 준원 아빠, 나 찾지 마. 당신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갈 거야. 시커먼 속내를 숨기려 가증스러운 얼굴로 연기했던 당신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을 아빠라고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어디 가서 전 남편이었다 소개하기도 부끄러워.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한테 부끄러운 딸이 되고 싶지도 않고. 당신은 내 지갑을 당신 지갑처럼 쓰고 싶었겠지만 나는 당신에게 1원 한 장도 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재결합이나 내 돈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켜보려는 쓸데없는 희망 따윈 갖지 마. 그리고 제발 재주도 없는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다시 취직해서 건실한 삶을 살아. 이게 그래도 부부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해주는 마지막 조언이야. 잘 지내. 답장이 올 새도 없이 전화번호를 변경했고 그대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제주도로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살다 보니 저도 엄마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아들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구석과는 멀어지는 게 답이었나 봐요. 세상에 자기 목적을 위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연기까지 할 줄을 누가 알았나요? 지금도 연기하던 가증스러운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다.
연애 시절 자기 행동을 흉내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그때 전 남편을 보고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절이 떠올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점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남편은 그때 그건 연기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다정한 목소리와 세심한 배려와 챙김을 주었지만 그 시절 저를 설레게 했던 그 애정을 듬뿍 담은 눈빛까지는 흉내내지 못했죠. 만약 그것마저 완벽했더라면 전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일이었죠. 원래는 1년만 있다가 서울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제주에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평생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아직 마음이 완벽하게 아물진 않았지만 언젠가 이 마음도 결국 아물 거라는 기대를 안고 앞으로도 엄마 아들과 함께 따뜻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